자, 그 다음 거는 이 다음부터는 이제 네. 좀 애매해요. 하나는 버려주세요. 버리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이렇게 계좌 개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좌 개설 절차가 간단했고요. 어떤 한도로 설정할지 했고 지금 돈도 이체를 했어요. 자, 이제 거기서 무엇을 사야 될지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깨님한테 과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연금저축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깨님이 선택했던 것은 주식 100으로 완전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ETF들 5개를 고르겠다 해가지고 제가 과제로 골라오라고 숙지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 준비됐나요? 얼추? 얼추. 자, 하나씩 볼까요? 정말 미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리얼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필수 소비재 섹터에 있던 하나로 FN K푸드. 자, 오리온 대장을 비롯해서 삼양식품이 그 다음으로 있고 제일제당, 농심, 동서, 하이트진로 등등등 우리가 먹고 쓰는 이런 푸드 기업들이 쭉 들어있는 ETF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정말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자, K푸드는 어떤 생각과 어떤 투자 아이디어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엄청난 아이디어는 아니고 성경대 이런 거 막 듣잖아요. 그럼 이제 관련돼서 막 인도, 동남아 이런 시장에 대해서 말해주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 꽤나 가능성? 그런 기업으로 수출, 우리 먹는 게 수출. 하긴 수출 생각보다 별로 안 하니까 우리게. 그리고 저게 한 번 쫙 올랐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좀 내려온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괜찮겠다. 어차피 좀 장기적으로 계속 담아갈 거면은 높을 때 담는 것보다 지금 떨어졌을 때 담아가는 게 낫지 않나.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이런 음식료 기업들은 옛날에는 훨씬 고평가였어요. 지금보다. 옛날에 왜 고평가였냐면 얘네들은 엄청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요? 예를 들면 브랜드죠. 예를 들면 오리온, 과자.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안 그러면? 먹어서. 빙그레, 바나나? 맞아요. 바나나 우유. 자, 농심, 신라면.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먹던 게 생각보다 안 바뀌고요. 사람들의 패턴이 생각보다 고여 있어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새로운 게 출시가 되어도 안 먹어서 이 음식료 기업들은 엄청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고평가 섹터였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진짜 비쌌거든요.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변료 많잖아요, 요새. 이제 우리가 인구 더 이상 성장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라 자체도 우리는 저성장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수에 한정된 기업들의 디스카운트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료 기업들은요, 사실상 품목 추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매출을 새로 내기는 힘들고 뭔가 유행 이끌어내기도 힘들고 사실상 수출을 통해서 그걸 뚫었을 때 리레이팅이 쫙 되는 그런 섹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K푸드 자체의 수출의 가능성에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맞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저기 있는 모든 기업들이 아마 대부분 국내 매출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수출 시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찾지를 못할 때는 이렇게 K푸드 ETF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 푸드 ETF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시총 얼마 안 되잖아요. 150억 정도면. 근데 그 아이디어로 하기에는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K푸드 첫 번째 ETF였습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했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건 좀 낮을 때 생각한 거긴 한데 요즘은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제 오늘 많이 올랐죠. 자, 두 번째 거는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시총은 한 747억 정도니까 ETF 시총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고요. 자,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는 들어있는 거 보면 DOU, 스튜디오 드래곤, SM, 하이브, YG 이런 전통 콘텐츠 회사들과 엔터 기업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있습니다. 자, 이 ETF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마찬가지예요. 밸류가 괜찮다. 네, 밸류도 괜찮고 마찬가지로 K컬처 같은. K컬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지만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잘 해서 다시 몇 년 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만 보면은 좀 올랐지만 최근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오늘은 YG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 주에는 YG 빼고 다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평가의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선택하신 거군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혹시 이 중에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나 가수 있나요? 가수는 로제. 가수 로제. 근데 아파트 진짜 계속 들어도 안 질려요. 저 1시간 무한 루프로 들어요. 진짜 근데 계속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안 몰리지? 저는 일단 로제도 원래 저 블랙핑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브루노마스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브루노마스 콘서트도 갔다 오고 사실 저 기준에서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두 가수의 콜라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안 질리거든요. 심지어 저는 로제 목소리는 옛날에 21부터 흘러내려오는 박봄 목소리가 저는 좀 겹쳐져서 또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있어가지고 아파트 계속 틀었는데 안 질려요. 가끔 이게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안 질릴까?
아무튼 뭔가 기록을 하나 만들어줄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은 일시적으로 어쨌든 그런 유행 같은 게 있으면서 엔터 주식들 올라오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올라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엔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주가가 어떻게 되든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지금 딱 싸기 때문에 지금 손도 잘 나가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모아가더라도 얘가 오르더라도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 공감합니다.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 ETF는요, 타이거 헬스케어.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왜요? 이거부터 다르네요. 이거는 그때 김경록 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는 약간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게 내 미래에 만약에 병이 나면 고칠 비용으로 저 헬스케어를 그냥 모아가면은 그걸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바이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뭔가 성과를 내고는 있잖아요, 조금씩. 네. 그래서 이제 내고 있는 걸 보아하니 나중에는 더 잘 내지 않을까? 이렇게 대충 생각해도 돼요? 대충이라는 게 세상에 용서가 안 되는 곳이 많잖아요. 투자에서도 보통 대충은 대부분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근데 ETF에서는 돼요. ETF는 그러려고 만든 거잖아요, 사실. 저기 들어있는 종목들이 작게는 10개, 많게는 50개, 70개, 100개 들어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잖아요. 그럼에도 제약 바이오 섹터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ETF 역할이니까 충분히 그 생각으로 사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엄청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내 노년에 쓸 비용을 대줄 애들이기 때문에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병원비를 적금하듯 네. 언젠가 아플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나이 좀 더 들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바이오 종목들을 담겨있는 ETF를 모아간다면 어차피 내가 모은 것보다는 훨씬 큰 돈이 돼 있을 것이고 그 돈으로 내 병을 고치겠다. 여기 들어있는 어떠한 제약사가 만들어준 약을 이용해서. 오, 괜찮은데요? 근데 그 아이디어 진짜 괜찮다. 뭔가 스토리 있는 투자를 만들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여기에 뭘 골랐냐면 내가 끝까지 이걸 적립식으로 사갈 수 있을까? 끝까지? 하긴 헬스케어라고 적혀있는 섹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 안에는 제약과 바이오와 맞아요. 의료기기까지 막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제일 범위가 큰 걸 거예요, 아마 아이가. 그런 개념에서 모아가기로 했다. 오, 되게 합리적이네요. 오, 되게 설득되는데 오늘? 이유가 더 명확해요. 자, 그 다음 거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좀 애매해요. 골라주세요. 자,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 소재 기업입니다. 자, 2차전지는 크게 보면 셀 업체들이 있죠. 셀 업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K3사가 있잖아요. LG엔솔,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있죠. 자, 이 셀을 만드는 거는 조금 더 자동차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부품이라면 부품 이전의 소재 단계에서 우리나라에 또 잘하는 기업들이 좀 있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좀 많이 했었으니까 여기 보이는 뭐 이코프로나 포스코, LNF 등등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는 ETF를 고르셨어요. 그러면 결국 아주 심플해요. 이 기업들도 잘 되려면 2차전지가 잘 돼야 돼요. 맞아요. 2차전지가 잘 될 수 있는 건 전방산업이라 부를 수 있는 전기차 쪽이랑 ESS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ESS는 아직까지 너무 작으니까 전기차가 잘 돼야 되는데 전기차가 지금 약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되돌아올 것 같기는 한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계열을 좀 길게 두고 모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애매한 게 제 기준에서 4개예요. 근데 이제 4개 중에 골라줘요, 2개만. 일단 얘는 가격이 낮아서 골랐어요. 2차전지 너무 세다. 테마가 너무 세요. 그리고 가격이 낮으니까 오히려 잘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동안 안 오르더라도 계속 모아간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저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도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지만 내연기관에 대한 아직 미련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전기차로 지금 못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10년 뒤쯤에는 내가 전기차를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언젠가 올 미래라는 관점에서는 2차전지 쪽을 놓을 수가 없죠. 근데 연금저축에서 ETF를 삼으로 인해서 그걸 놓지 않겠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후보 1. 첫 번째 후보가 너무 센데? 2차전지 이거 너무 쓸만한 친구도 별로 없는데? 자, 다음 후보는 ITTR. 반도체. 근데 AI ETF 같은 걸 안 고르고 아예 좀 큰 걸 골랐네요? 저는 이거 사실 깊게 공부 안 했어요, 이쪽 부분은. 그래서 큰 기업 위주로 사고 싶어가지고. 코덱스 200이라는 코스피 200에 있는 기업들 중에 IT 기업들만 뽑은 거죠. 그러면 200개의 대기업들 골라놓은 것 중에 IT 기업 뽑아내면 엄청 대기업들만 들어있게 되죠. 짜잘한 기업들은 없다 소리고. 그런 큰 기업들 모아놓은 곳에 이제 투자가 되고 TR이 붙어 있잖아요. TR이 붙어 있으면 이제 배당금 재투자해 주는 건데 제가 예전에 금투세 도입되면 TR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금투세 오늘부로 폐지. 폐지되는 걸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이제 TR ETF 다시 사도 됩니다. TR 사는 게 나아요. TR이 장점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 면에서 요거는 좋아 보입니다. 저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인데 TR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알아서 해주니까. 하기야 IT 또는 AI 투자하는 것 중에 TR은 없겠죠? 이게 TR도 가능하려면 사실상 배당을 주는 대기업들이 들어있어야 저게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정말 큰 기업들, 그리고 맨 밑에 원화 예금이 있다는 것은 그 밑으로 기업이 없다는 거거든요. 13개 정도의 기업이니까 요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IT에 관련되어 있는 큰 기업 13개 정도 담았잖아요. 저 정도 큰 기업들이 되게 잘 되려면 이게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되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해소가 돼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저평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 약간 2차 전지보다는 미팅가 보네요. 약간 밸런스 게임처럼 2차 전지, IT,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오케이. 왜냐면 그 앞에 이미 고른 거 3개랑 완전히 다르고 뭔가 메꿔지는 느낌 있잖아요.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근데 고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 놓고 또 하나 빈다 그러면 IT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밑에 한번 봐봐요. 볼까요? 자, 코덱스 은행. 이거 저 되게 좋아하는 ETF인데. 은행 기업들은 제가 옛날에 현업에 있을 때도요, 배당은 높게 주는데 주가가 진짜 안 올라가지고 그냥 배당주였어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인데 오리 값은 안 변해. 근데 배당이 충분히 두둑하니까 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통신주, 은행주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은행주는 어쨌든 통신주보다 저평가가 더 극심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랐잖아요, 많이. 네. 많이 올랐는데도 그 가격 기준에서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오른 가격이 저평가가 해소된 건지. 이게 예를 들어 봐봐요. PBR이 0.3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서 0.5 막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게 높으냐? 그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더 쳐줘야 되는데, 더 쳐준 게 지금인지 아니면. 그건 알 수는 없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옛날에 PBR 0.3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였다가 0.5가 됐잖아요. 여전히 너무 심한 저평가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몰라도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밸류업이라는 게 시행이 됐고, 우리가 이 은행들의 저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했고, 어차피 은행 주식이 들어야 점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배당 더 늘리라고 막 압박하고 있고, 배당성이 아직도 되게 낮아요. 조금 줘도 그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도, 배당을 더 늘려도 배당 수익률은 적정선으로 유지될 겁니다, 아마. 5예요? 가격 올랐는데도. 올랐는데도 5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작년에 살 때 막 8, 9 찍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5 정도 받도록 유지되거나 그 정도로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머지를 주식이라면 얘는 안전자산 느낌으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배당을 높게 주니까. 배당 들어오는 맛이 좀 있죠. 이거 셋 중에는요, 그럼? 셋 중에 하나는 버려주세요. IT 버리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지금 이제 하나만 더 버리면 되는 거네. 네. 그래요? 자, 와, K방산 제일 어렵다. 이거 진짜 세모. 왜요? 왜냐면 이것도 그렇게 깊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다. 네, 너무 어렵던데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워요. 그래요? 이거 군인한테도 어려워요. 아니,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지 우리나라가 막 상대적으로. 미국이 짱인데 어느 정도 짱이냐면, 자, 이게 인간계잖아요. 이게 천상계예요. 미국은 진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비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 빼고는 다 고만고만해요.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방산 강국이 몇 군데 없어요.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돈이 많은 나라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제조업의 강국인데 휴전 국가다 보니까 방위산업이 되게 발전한 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랑도 비교를 해볼 만큼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잘 나가는 거고요. 사실 미국은 여전히 저렇게 넘사에 있긴 있어요. 전투기 같은 거 수출 안 해요. 미국 거는 좋은 건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해요. 이걸 생각했던 그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 성경기에서 딱 듣고 좋으면서도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넣었거든요. 물론 모든 거에는 장단점이 있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생각보다 리스크가 있는 산업이긴 하네. 지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의 방산 산업이 리스크 요인을 찾으면 되게 많죠. 일단 지금 깻님이 연금 계좌에서 방산을 담은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랫동안 얘를 살 수 있으려면 전반적으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전쟁? 그렇죠. 전방 수요가 전쟁이잖아요. 전쟁으로 인한 국방비의 증가예요. 그게 어느 정도 계속 이어져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사가는 국가들이 보통 돈을 한꺼번에 다 주고 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인식되는 시점도 되게 늦고, 그리고 저런 거 사갈 때 돈이 없으면 돈을 보통 빌려줘요. 우리가 무기랑 돈이랑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나라가 망하거나 힘들다고 못 갚으면 그 자체도 리스크로 남아요. 여러 가지 방산 쪽이나 이런 쪽은 공부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기본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많은
이런 정보들이 기밀이에요. 기밀에 해당할 만한 내용들도 많고 기밀과 아닌 거 중간에 좀 존재하는 그런 정보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상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 쪽은 이 ETF 투자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해주는 깊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까지 딱 듣고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오케이 하고 나서 뭔가 막상 저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료 회사를 공부해요. 공부 다 하고 나서 그 음식료 회사를 다니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럼 대화가 막 돼. 얼 줄 알거든요. 얼 줄 막 얘기가 좀 되거든요. 근데 방산 쪽은 딱 만나면 아니 뭐야 이거 완전히 내가 모르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줘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공부가 어려운 쪽이 방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적립식을 하면 가격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지금 비싸게 사나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딱 보면서 맨 처음에는 저평가된 것만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는 그렇게 넣다가 이걸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따라가면서 사다 보면은 가격은 막 엄청나게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진 않아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확신이 없을 뿐. 나머지 4개 중에서. 그래요?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저거 3개는 사고 싶어요. 푸드, 자 두 번째는 미디어 컨텐츠, 세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랑 최대한 겹치지 않는 조건 내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딱 보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지금 보면 어쨌든 푸드 쪽도 옛날보다 돈을 막 더 벌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오겠다라는 것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고 네. 미디어 컨텐츠도 돈을 막 벌어오지 못해요. 재무 상태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미래가 잘 될 것이라고 했는 시점 자체가 되게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되게 잘 보이고 있는 회사 몇 없어요. 가능성은 진짜 많이 품고 있지만 자 가능성을 품고 있는 미래 시점에 지금 셋 다 보내놨다면 네. 지금 잘 벌고 있는 걸로 섞어야 아 은행? 그쵸 은행을 이걸 네 번째로 담아서 조금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아니면 방산.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아니 방사는 지금 너무 좋은데 돈도 잘 버는데 주가 올랐고 한동안 돈 잘 벌 것 같아요 방사는. 네, 맞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실적이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가능성이 크죠. 근데 둘 다 미래 산업. 둘 다 지금 기준으로는 되게 미래가 있죠. 자, 2차 전지냐 방산이냐. 근데 꽤 오래 모아도 된다는 가정하에. 이게 지금 2024년 11월입니다. 네. 말이잖아요. 행동 경제학 책을 읽어보면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진짜 엄청난 최근 편향에 빠져가지고 살아요. 저도 최근 편향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제 눈에 너무 방산이 좋아 보이고 너무 2차 전지가 안 좋아 보여. 그리고 2차 전지는 심지어 캐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벤치 불났잖아요. 먼 미래 2024년 지금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불까지 나가지고 지금 밸류를 완전히 다 눌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났을 때 그때가 기회였지 그때가 저가였지라고 생각이 될지 너무 모르겠는 거. 지금 최근 편향이 너무 많이 작용해. 근데 왠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역으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역발상? 네. 괜찮네요. 2차 전지로 갑시다. 좋아요. 자, 2차 전지 모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4개가 주식이고 1개가 배당주? 아무튼 성격이 다르잖아요 살짝. 네. 그럼 비율을 2대2대2대2대2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갑시다. 시작은 주식 5개 고르고 20%씩 딱 나눠 산다라는 아주 심플한 공식인 거죠. 그리고 이거 ETF 하나하나마다도 안에 종목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 분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분산을 하거나 더 많이 ETF를 늘리는 거는 과분산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담다 보면 그냥 코덱스 200 되는 거예요. 과분산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이 섹터의 미래는 진짜 맞출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업들을 분석하면 플러스 알파를 찾아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산업을 이렇게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더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많은 포션을 담고 여긴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게 결국 지나서 보면 그냥 큰 수익 없는 마켓 타이밍의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오예. 자, 그나마 좀 묵직한 거는 은행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정말 시점을 미래로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K 컨텐츠들과 K 푸드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그런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덩달아서 잘 될 것까지 모두 기대하고 이렇게 바이오 담았습니다. 언급 안 해줬어요. K 바이오 물론 좋죠. 그렇게 담아봤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사볼까요? 근데 이건 뭐죠? 한국투자증권 연금 이벤트. 그러니까 그때 ETF 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벤트도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네. 특별히 없더라고요. 한투는 이벤트가 없었다. 근데 이 정도. 그래서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넣으면 10,000원 준다고요? 그래서 한투를 안 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거래가 나무니까 나무를 한번 찾아봤죠. 나무는 이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와, 하필 또 이렇게 되냐? 나무는 근데 또 계좌 개설이나 순위권 이벤트는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썼어? 썼어. 오. 그래서 이제 운용사별로 이렇게 매수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만약에 연금 개설하시면 그 증권사에 이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그만큼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저는 타이거랑 코덱스가 많잖아요. 만약에 600을 기준으로 하면 일단은 타이거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좀 듬뿍듬뿍 사야 되지 않나요? 이거 근데 막 100만 원 이렇게 되던데요, 기준이? 근데 일단 나무 기준이에요. 나무 증권에서 가지고 있는 이벤트. 나무 증권에서 ETF 샀을 때, 타이거 샀을 때 뭐 얼마 주고. 그러니까 저기 봐봐요.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운영사마다. 그렇죠. 하필 한투가 이걸 안 했구나. 참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코덱스 사면? 첫 거래 이벤트 있고 적립식 설정하는 이벤트 있고 순매수 이벤트 있고. 그럼 오늘 고른 5개가 타이거랑 코덱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NH에서 그대로 참여해도 상품권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군요. 자, 그러면 뒤늦게 이런 게 나옴으로 인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개설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ETF가 이벤트를 한다면 저것도 덤으로 더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ETF를 사봅시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요? 저는 깻님처럼 주식이 진심이 아니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TDF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시작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TDF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있는 곳도 있고 안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거 있는 곳까지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앱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고 관심 종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담았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담으면 되는데 이게 증권사마다 연금 계좌에서 ETF 살 때 메뉴가 조금씩 다르고 어려워요. 한번 볼게요. 과연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을 안에 들어와서 주식 주문 들어와서 계좌를 연금저축 입력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 거고, 또 하나는 연금 메뉴에 가면 ETF 매수가 따로 떠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그래요. 봐봐요. 먼저 우리가 트레이딩, 주식, 여기서 현재가를 눌러요. 그냥 여기서 하나 찾아요. 푸드, 여기서 국내, 여기 있죠? 하나로 K푸드. 자, 이거 눌렀어요. 자, 여기서 주문, 여기서 매수를 할 때 내 계좌 번호를 연금저축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 주문이 들어가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금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연금에서 ETF 주문 내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계좌에서 주문이 안 되는 ETF들도 종류가 따로 있잖아요. 뭐요? 연금 계좌에서는 파생은 안 돼요. 맞다. 자, 그런 면에서 파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메뉴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은 아마 얼추 통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볼 때 만약에 어쨌든 안 된다면 이렇게 연금 메뉴로 와가지고 따로 ETF로 들어가셔야 돼요. ETF 매매 들어가면 아마 아까하고 똑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여기서 주문을 내면 확실히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만약 장중이라면 여기 가격을 눌러야 바로 사시겠죠. 위에 있는 이 숫자를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있는 금액을 5분의 1로 계산해가지고 그 수량만큼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올라가고 매수를 누르면 바로 사실 겁니다. 자, 이제 돈 더 넣고 내일 사놓아야죠. 이렇게 매수 누르면 바로 사시죠. 아예 시장가를 눌러서 수량만 입력하거나, 근데 시장가를 누르면 수량 입력할 때 합 금액이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가 눌러서 항상 위에 있는 맨 아래 호가를 누르고 이렇게 눌러서 밑에 금액을 보면서 맞춰주는 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게 20%씩 5개 종목을 쭉 매수를 해주시고요. 지금 200만 원만 들어있지만 나머지 채워야 되죠. 네. 왜 망설이죠?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일 주문 쭉 넣고 캡처한 거 마지막에 한번 떼어주세요. 짠! 자,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연금저축을 개설하고 ETF 사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그거 해줘요. 뭐? 연말정산 미리 보기. 너무 좋다. 지금 미리 보기 들어가면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11월 달에 할 수 있어요. 11월 달에 미리 보기 들어가면 올해 9월 달까지 한 게 정보가 나와요. 그러면 남아있는 2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략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연금저축 금액이 만약에 터무니없이 낮다면 연금저축 꽉꽉 채우고, 더 심하면 IRP 더 가지고 300 더 넣어야 되는 수도 있어요. 700을 더 넣어야 되는데? 네. 어디서 갖고 와요? 그건 뭐 따로 생각해 봅시다. 사내 대출도 있습니다. 몇 프로예요? 금리는요 1인물 RP 금리입니다. 대한민국 최저죠. 대출 기준으로는? 네. 1인물 RP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더 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싸게요? 복지. 그런 면에서 그래요. 얼마 정도?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왜 웃긴데?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사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연금 시리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연금 시리즈는 이어서 연말정산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연금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